자, 오늘은 예상으로는 질문 받아 끝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빨리 하면 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빨리 해도 돼? 적당히? 그럼 질문 받아 끝날 텐데. 그러면 질문 다 받고 오늘 숙제는 질문 받은 문제 노트에다 다시 풀어봐. 그리고 질문 한 번 더 찾아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갈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119쪽 22번이 첫 번째 문제 같아. 자, 119페이지 22번 문제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k 플러스 a에다가 x 곱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식이 보이는데 이 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거기다 밑줄 쳐놔봐. k 값에 관계없이까지 딱 밑줄 치고 2 동그라미 2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에다가 밑줄 치고 1 동그라미. 순서가 좀 다르지? 일부러 순서 바꿨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이 있지? 그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적어뒀어. 그러니까 일단은 문장 순서대로 하면은 2번이 먼저 나오고 1번이 나중에 나오잖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완전 제곱식이 얘가 될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 말은 즉슨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얘가 0이라고 판단을 하면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즉 2차 방정식화 해놓고 판별식 바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4분의 D 공식으로 가자.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A에 완전 제곱하면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는 그냥 제곱하면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C니까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게 0이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 밑줄 친 1 동그라미에 대한 해석이야. 확인돼? 그러면 일단 전개부터 쭉 전개를 바로바로 하면은 2AK에다가 플러스 2K 되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 확인됩니까? 돼, 안 돼? 믿어도 돼? 이 새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동그라미 해석을 하는 거거든? K 값에 관계가 없다 그랬지? 즉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항상 성립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 매끄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해석을 할 거다. 확인돼요?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정리하면 되지? 맞아? 그러면 2A-2에다가 K 곱하고 그 다음 플러스 괄호하고 B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결국 A가 얼마? 1, B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 곱하라 그랬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뒤로 넘겨서 24번. 쉽게 가, 어렵게 가? 쉽게? 야, 쉽게 가는 거는 뭐 뻔하지 뭐. 근각에서 관계 해야지 뭘. 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 X가 알파랑 베타. 그러면 일단 근각에서 관계. 은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오, 좋아. 소정아! 알파 베타 곱한 거 얼마야? 오!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더한 게 얼마래? 4라고 나왔지? 확인돼요? 그럼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K값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맞아? 자, 나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보이지? 이거 제곱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고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절대값 알파 곱하고 절대값 베타 곱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 자, 요거 어차피 알파를 제곱하고 베타를 제곱해도 똑같지.
절대값 제곱하는 그냥 하나. 그러면 주어진 식이 알파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더하기. 얘는 잘 생각해봐. 알파의 절대값하고 베타의 절대값에서 곱할 거잖아.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절대값 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래서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여기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구성원식 변형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위에서 찾아놓은 거 숫자 대입이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지? 2분의 k잖아. 대입하면은 마이너 k. 그 다음 플러스 여기 2랑 분모에 있는 2 약분하면 절대값 k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겠지? 이게 얼마래? 4를 제곱한 16이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9만 이항하자. 그러면 절대값 k에서 마이너스 k를 계산한 게 얼마야? 7이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k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돼? 0이 k 7이 돼버리지. 안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k가 뭐란 얘기야? 음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 k로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 2k가 얼마가 되는 거야? 7. 그러면 결국 k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인 거 맞지? 정답이네. 됐어? 응,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니? 자, 그럼 뒤로 가서 31번. 2차식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다. 이야, 웃어? 왜 죄송하지? 아니, 사람이 웃기면 웃을 수도 있지. 뭘 죄송할 것까지야.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지. 아니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두근이 알파 베타. 맞니 아니니? 그냥 그러면 쉽게 가자. 나 이거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gx야. 그럼 gx는 0이라는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문제를 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1? 알파 베타 곱한 거는? 그럼 이거 가지고 gx 복원할 수 있지 않냐? gx 뭐라고 쓰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면 ax의 제곱. 뭐야? 마이너스 안녕 못한데? ax 마이너스 3a 맞아 아니야? 이러면 이게 0일 때 근각에서 관계를 쓰면 1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응.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에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한 식이 a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에다가 마이너스 3a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선생님 이거 a 약분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지금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fx에 대해서. 맞지? 그래서 남겨놔야 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fx를 복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이때 f1이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지? 우와, 대입만 하면 되네? 1만? 맞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 1, 마이너 3a 플러스 1이잖아. 빠르게 계산. a가 얼마 나와? 얼마? 2.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 만들었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a 자리에 2만 대입하면 되잖아. 2x의 제곱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2 대입하면 마이너 5가 되는 건가? 응. 그럼 여기서 f 3값 찾으려잖아. 3만 대입하면 되지? 할 수 있지? 그럼 안 하고 뭐해? 빨리 해. 얼마? 얼마? 4?
응, 이렇게. 됐습니까? 왜 늦었냐? 아니, 7시 반인데. 왜? 그러니까 너는 영상도 안 보고 수업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수업 시간에 내가 3번인가 얘기하지 않았냐? 몇 번 얘기했어? 몇 번 얘기했어? 6번이나 얘기한 걸 안 들었다는 얘기야? 자꾸 지금? 다시 생각해. 몇 번 얘기했어? 몇 번 얘기했어? 정확하지 않은데 몇 번? 3번? 몇 번 얘기했어? 3번이요. 3번이나 얘기했는데 영상까지 봤으면 6번은 채웠겠다.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영상 한 번 봤으면 3번 얘기한 게 그대로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6번 된 거잖아. 2번 봤으면 9번 되는 거잖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안 봤다는 얘기잖아. 웃어? 뭐 변명해봐. 남아서 좀 더 공부하다. 누구 맘대로? 나 퇴근 안 해? 수업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있어. 옆방에 보다가 아, 여기서 해. 이따가 송호진이랑 올 거야. 겁나 욕해야지. 송호,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아, 송호진 안 오는구나. 현이랑 나만 오는구나. 자, 33번.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라 그랬잖아. 그거 맞지? 그럼 요거 그냥 x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냐? 한근이 뭔지 모르잖아. mi야, mi.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니까. 그럼 다른 한근은 뭐겠어? 혈렛으로 마이너스 mi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끝났지 뭘? 근각에서 관계 써. 두근의 합 0이잖아. 뭐가 돼? 마이너스 k분의 k 마이너스 12. 끝난 거 아니냐? k값 얼마야? 12. 이것만 만들 줄 알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문제에서 k값 찾으라고 시킨 거 아니야? 이걸로 끝. 야, 이거 내 책에 3개가 체크돼 있거든? 결국에 우리 반 제외하고 지금 질문 제외하고 2개가 더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반에서도 질문했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렇게 하면 쉽지? 이렇게 접근해. 자, 원스텝으로 갑시다. 원스텝의 8번. 신장, 질문 다 끝나면 추가 질문 있는지 확인해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y의 최대값을 m, y가 최대일 때 x값을 이거라고 했어. 맞지? 일단 여기서 밑줄 어디다 칠 거냐? 두 번째 줄에 두 실수 x, y에다가 밑줄 하나 쳐주세요. 자, 우리는 일단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식이 x에 관한 2차고 y에 관한 2차식인데 는영이라고 나왔는데 미지수가 2개짜리 방정식 2차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야 돼.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지? 근데 문자가 2개잖아.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문자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일단 첫 스타트는 내림차순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가 첫 스타트야.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 할까? y에 관한 내림차순 할까? 그래? 그럼 x에 관한 2차항이 x의 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4yx로 순서 바꿔서 쓸 거야. x에 관한 1차항이니까. 이러면 좀 더 보기 편하겠지? 그 다음 뒤로 플러스 상수항 4y의 제곱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을 한 게 0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x라는 근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이때 우리가 밑줄 쳐놓은 내용을 쓰게 될 거야. x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x랑 y가 둘 다 실수잖아.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실수인 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실수인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의 판별식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0보다 이상이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판별식 만들 거야.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바로 가도 되지 않냐? 4분의 t 공식으로. 여기가 짝수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2y를 제곱하게 되겠지. b'을 제곱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상수항이 4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y의 마이너스 6이 되게 되겠지. 자, 일단 전개부터. 그럼 여기 4y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사라지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6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떤 결과를 가졌어야 돼? 0보다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럼 풀면 y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가 나오겠지? 어떻게 나와요? 2보다 이하 나오겠네. 즉 y의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2. 그럼 문제에서 y가 최대일 때의 x를 찾으라고 시키지 않았냐? 맞지? 그러면 y의 최대값이 2인 거 알았어. x를 찾고 싶어. 무슨 짓을 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y 자리에다가. 그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쓸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 내가 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x가 당연히 얼마겠어? 4. 그럼 문제에서 뭘 찾으래? 최대값과 k값, x값을 더하라 그랬지? 얘가 k가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이게 최대값 라지 m이 되는 거잖아.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6. 이렇게 마무리지 뭐. 알겠어요? 식 천천히 해석하는 거야. 8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놔. 이 문제는 변형되고 문제가 살짝 바뀌면서 계속 등장할 거야. 자, 9번 해야 돼? 안 해도 돼? 야, 9번 문제 질문 괜찮아?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안 해봐도 돼? 아니면 그래도 해볼까? 대답 좀. 소정아, 해볼까? 아니면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럼 조금 이따 하자. 질문 다 하고. 질문 다 하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 받자. 자, 9번은 패스. 그럼 11번. 11번도 별표 하나 칠래? 이거 재밌어. 나만. 왜? 너네도 재밌어 줘야지. 나만 이런 기쁨을 가질 순 없잖아. 심장,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지각했어? 나 열받으라고? 날도 더워서 학교 갔더니 짜증이 나니까 나도 한번 열받아봐라 하고서? 아니야? 왜 지각했지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근각에서 간 게 먼저 생각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6. 알파 베타 곱한 거는요? 그렇죠. 요거 일단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 보자고. fx가 다항식인데 몇 차식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f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베타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알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문제를 계속 읽어봤더니 fx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검사식 써야 되잖아. 나머지 정리 따라가야지. 그럼 결국 f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혹시 문제 모르니까 qx. 자, 이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 몇 차? 1차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mx 플러스 n이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봐. 얘를 0 만드는 애를 대입해야 되는데 0 만드는 애가 문제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어디? 여기 있잖아. 알파 대입하면 0 되고 베타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x에다가 뭐 대입한다? 알파를 대입한다. 그럼 0 돼서 사라지지? 그러면 m알파 플러스 n이 뭐랑 똑같아? f의 알파가 되는 거겠지? 근데 문제에서 f의 알파가 뭐로 나왔어? 베타. 다시 두 번째 x에다가 뭐 대입한다? 베타 대입한다. 그러면 m베타 플러스 n이 f의 베타가 되는 거지? 근데 f의 베타가 뭘로? 알파로 나왔잖아. 다시 말하면 중간 거 생략하고 두 식 해석하면 돼. 그럼 뭐 할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수밖에 없지 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립방정식. 일단 첫 번째 두 식 더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걸 곱하고 더하기 2m을 하면 2n을 하면 되겠지? 이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6이잖아. 우린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어? 6m 플러스 2n이 얼마야? 6이라는 걸 하나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합을 구했으니까 차를 구해보자. 두 식을 빼자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자. 그러면 m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게 되겠지? 는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지? 이때 알파랑 베타가 준 건 아니잖아. 서로 다르니까 빼면 0은 아니겠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끝났네? 약분하면 되잖아. 그럼 n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그거 위에다 대입하면 n값 나오겠지? 맞아? 얼마야? 6.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rx가 뭐가 되는 걸 알았어? 마이너스 x 플러스 6 되는 거 알잖아. 문제에서 뭐 하래? R2? 그럼 R2! 응, 4. 됐습니까? 어때? 할만하지? 응, 다음 문제 가죠. 은규, 할만해? 응. 13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거의 두 실근이 이거가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위에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뭐라는 거야? 자, 13번.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의 x가 알파랑 베타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근각에서 관계 먼저 찾고 갈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뭡니까? 마이너 a. 알파 베타 곱한 거는요? b. 그래,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럼 자, 이제 다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3b를 한 게 0이라는 식의 x가 될 수 있는 값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알파 베타래. 맞니? 여기서도 근각에서 관계 찾을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 플러스 알파 베타를 더한 게 뭐가 돼? 2a가 될 것이고, 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알파 베타를 한 게 뭐가 돼? 3b가 된다는 얘기네. 요거 4개 가지고 풀어낸 얘기야 우리. 이렇게 보이니? 근각에서 관계 막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을 밑에 쪽에 대입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자, 여기 봐봐. 얘가 지금 뭐지? b지? 겁나 쉽게 풀리는데 여기다가 p 곱하면 3b래.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 b가 0이 아닐 때야. 맞아요? b가 0이 돼버리는 순간 얘가 뭐가 되든 0은 0이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b가 0이 아니다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럼 얘를 요로 가지고 올라가. 그럼 여기 뭐 돼? 3되지. 여기 뭐 돼? b 되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2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b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아, 근데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 나머지 하나의 식을 여기서 찾으면 돼. 변형되잖아.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그러면 쓰면 얘가 마이너 a잖아. 제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b를 계산한 게 얼마야? 3.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맞니 아니니? 연립할 수 있겠어? 해줘. 할 수 있어? 빨리 해봐 그러면. 다 했죠? 그래서 다 했어? 가족 모임에 부준혁이 왔네 결국. 영원히 오지 말라 그랬더니. 준혁아, 우리 이제 계속 5시 반이다. 진짜 이제 안 해주시죠. 중간에 다른 반이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반이 7시에 내려갈 수 있거든? 근데 내가 5시 반에서 7시까지 놀고 수업을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우리 반이 제일 잘하니까 우리 반이 항상 맨 뒤잖아. 다 했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B 자리에 뭐 대입할 거야? 2B-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주어진 식 싹 정리하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3이네 여기. 그지? 그럼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9잖아. 넘어가면 플러스 6이 0 되는 건가? 잘못 봤나 내가? 6이잖아. 플러스 3이네. 3. 이렇게.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확인돼요? 그럼 A가 1일 때 B는 얼마야? A가 1이면 마이너 1. 맞죠? 그럼 여기다 써볼까? 아예 전개를 하자. 전개를 싹 하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3이 0 되는 거였지? 그럼 이걸 토대로 풀면 A가 1 아니면 3이 나왔지?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B값 찾으면 1 대입하면 A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자. 이항하면 마이너 2B가 2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다시 3 대입하면 9잖아. 넘어가면 6 되잖아. 2B가 6이니까 B가 3이면 되겠지?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이 일단 나온 거야. 확인되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를 더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처음에 B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출발했지. 근데 만약에 B가 0이었더라면 어떻게? B가 0이었더라면?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0 되는 거잖아. 0 되는 거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반드시 3이라는 보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B가 0이라는 전제로 그럼 여기부터 해석하자고. 확인되지? 여기부터 해석을 하면 B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알파의 제곱에다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 전제가 깨지는 거니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곱성공식 변형으로 체크.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식으로 다시 쓰면 얘가 마이너 A니까 A의 제곱 알파 베타 곱하기 B니까 0이잖아.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걸 풀면 마찬가지로 A가 얼마가 돼? 0 아니면 2가 되겠지? 그리고 B는 무조건 뭘로 고정? 0으로 고정.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상이 두 개가 또 나오는 거지. 오야!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결국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순서상 최종 몇 개? 4개. 문제 조건에서 따로 A, B에 대한 조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냥 실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나? 맞지?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나올 텐데 문제 정답 빨리 봐봐. 정답 빨리 보라니까 왜 안 보고 놀고 있어? 아하, 답지를 안 가져와서 다르지? 이유가 뭘까? 모르겠지? 자, 잘 봐. 알파랑 베타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지? 실근이라고 나왔지? 근데 이거 4개 중에 누군가는 대입하면 실근이 아닌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고. 얘 한번 보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원래 있었던 이 식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지. 여기서 판별식 쓰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양수되니까 실근 가지지. 문제는 안 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실근 가지는 게 맞지? 얘는 둘 다 실근을 가지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패스야. 두 번째 거 보자고. 3,3.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잖아. 판별식 쓰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나오지. 허근이야. 허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도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 첫 번째, 0, 0이 돼버리면 그냥 X제곱은 0이니까 실근 가지지. 마찬가지겠지. 아무 문제 없지? 2의 0이면 X제곱 플러스 2X가 0이니까 첫 번째 거 실근 가지지? 두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니까 실근 가지지? 얘도 아무 문제 없이 실근 가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지 않는 요거 하나를 제외해서 최종 결과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요거까지 따져야 돼. 됐습니까? 조금 어렵죠? 실근 허근까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15번입니다. 뭐야, 15번 해야 돼? 아까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 쉽게 갈까? 왜? 이번 어렵게 안 해도 돼? 어?
아까 어렵게 가져가면 그랬잖아, 너. 네. 이거 되는 건 알고 있지? 맞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x제곱의 개수가 2이고 f알파가 이거 f베타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2차식 fx를 찾아가 그랬지. 그러면 fx라는 관계식이 빼기 아니다 이렇게 하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f에 알파 대입하잖아. 알파 플러스 1이지. f에 베타 대입하잖아. 그럼 뭐 돼? 베타 플러스 1 되지. 나 이거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쓸 거야. fx가 x 플러스 1이 될 때 만족하는 x가 알파와 베타입니다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해요. 이 식이. 되죠? 왜? 여기 알파 자리, 베타 자리를 x로 바꿔놓은 것 뿐이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의 x가 알파랑 베타예요. 될까 안 될까? 이항만 한 거야. 되죠? 자, 요거 뭐라고 해? gx. 그러면 우리는 gx는 0을 만드는 x가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gx라는 관계식 복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복원해? 최고 차익에서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근데 gx의 최고차항, gx 어차피 2차잖아. fx의 최고차항이랑 똑같겠지? fx 최고차항에서 얼마라 그랬어? 2 라고 문제 나왔잖아. x제곱의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a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2. 그럼 이 주어진 식은 2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숫자 대입해. 여기 얼마야? 마이너 1. 얘 얼마야? 마이너 4. 그러면 우리는 gx라는 관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 8. 근데 gx가 원래 뭐였지? fx 마이너 x 마이너 1. 그럼 fx는 x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 7. 와, 문제에서 뭐 구하래? fx를 구하랬네? 그치네. 되게 쉽지? 근각에서 관계하고 그냥 다 한 거 아니야. 여기서 요거 보고 얘를 찾는 거 있지? 요거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야. 잘 기억해놔. 알겠죠? 규칙 찾기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선생님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을걸? 내 나머 정리할 때 F1이 3이야 F2는 4야 F5는 6이야 F7은? 다시 F1은 3이야 F2는 4야 F3은 5야 그럼 F4는? 6일 거야 라고 우린 예상을 하지. 왜 그런 예상이 됐어? fx, x자리에 숫자를 대입하면 나오는 결과가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라고 앞에서 경험을 통해서 뒤를 추측한 거잖아. 같은 논리야. 알파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1이야. 베타 대입하면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x 대입하면 x 플러스 1 나오겠지. 라고 규칙을 찾아서 그걸 만족하는 x가 지금 현재 알파와 베타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야. 확인돼?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해결을 해나가는 건 고차 방정식 가서. 지금은 당장 이런 규칙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17번. 야, 17번하고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있지 않았냐? 잘 봐봐. 있었어, 없었어? 오늘 했던 문제 중에서. 이거잖아. 알파 제곱이 들어가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제곱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베타. 그럼 f의 x 제곱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나온다는 얘기네. 뭐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규칙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도 이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절반은 성공이라는 거야. 그래, 15번 했잖아. 17번이지? 요거일 때. 자, 똑같이 찾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지? 마이너 1. 알파 베타 곱한 거는? 이번에는 숫자가 간단해서 좀 쉽긴 하겠다. 자, fx가 저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똑같아. f에 알파의 제곱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알파 나올 거고, f에 베타의 제곱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베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f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오겠구나.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랑 베타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f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x를 계산한 식의 모양이 0이 될 때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랑 베타겠구나. 확인돼요? 근데 fx라는 관계식이 이미 나왔지? 뭘로 나와 있어? 2차식으로 나와 있네? 그럼 x절에 x제곱을 대입하면 식을 다시 써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에 4제곱 플러스 p x에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가 되는 거니? 맞니? 말 좀. 맞지? 그럼 이거는 0일 만족하는 x가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17번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식을 엮어나가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나 믿어도 되니?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는 게 뭘 찾으라고 시켰어? P에다가 Q를 더한 걸 찾으라고 시킨 거야?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 P에다 Q를 더한다? P에다 Q를 더한다? 근데 이걸 4차식으로 묶어 올려? 4차식으로 묶어 올려? 4차식으로 묶어 올린다? 빡센데? 4차식에서는 빡센데? 아니 뭐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근데 우리 이제 그럼 이걸 풀어야 되거든? 4차식이잖아. 4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야. 그럼 이게 중근을 가지고 4차 방정식에 근거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아직 우리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경험상 4차 방정식이면 근이, 실근이 4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중근이 될지 어떨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를 4차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힘들겠구나. 그럼 결국 무슨 짓을 하느냐? 식변형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가니까 4차식이 돼서 힘든 거잖아. 저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어디서 해결할 거냐? 여기 식에서 해결하는 거야. 자,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알파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러면 알파 대입해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잖아. 우리는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써도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써도 되지. 그러면 난 여기 보이는 x제곱 대신에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 알파 마이너스 1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 베타 마이너 1을 써도 되겠지. 그럼 굳이 여기를 x제곱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뭘로 써도 돼? 마이너 x 마이너 1로 써도 되지. 이렇게 써버리면 4차식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쓸 거야. 이걸로 바꿔놓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f에다가 마이너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잖아. 그럼 마이너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다가 더하기 p에다가 마이너 x 마이너 1을 곱하고 플러스 q를 하고 더하기 4x를 한 게 0이라는 식의 x가 뭐란 얘기야? 알파랑 베타겠군요. 이해됩니까? 네. 자, 정리하자. 동의어끼리 쓸 거야. 그럼 여기부터 x제곱에 플러스 2x 나올 거고 플러스 1 나오겠지?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px 나올 거고 마이너스 p 나오겠지? 여기 플러스 q 하나 그냥 붙고 여기 4x 붙으면 되겠지? 자, 동량끼리 싹 다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식의 모양은 x제곱 플러스 6-p의 x 플러스 1 마이너 p 플러스 q를 한 게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이 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겠군요.
자, 알파와 베타를 두 군으로 가지는 식은 여기도 있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식과 얘가 어때야 될까? 같은 식이어야 되겠지? 최고차항에서 똑같이 1이니까. 계수 비교. 얘가 1이고 얘도 1이지? P값 얼마야 그럼? 5. 그러면 Q는 당연히 5. 확인? 끝. 차수를 내려버리니까 편해졌지?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됐나요? 다음 18번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알파를 가질 때 알파의 제곱이 QI가 되도록 하는 실수 P값을 찾아라. 야, 18번 문제 개 어려운데? 알파가 허근이잖아. 뭔지 모르지? 지금 나와 있는 문자 가지고 만들면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할까? 근데 얘가 제곱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QI, 순허수가 됐다는 얘기지? 이거 가지고 A, B 사이의 관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 할 거야? 알파 제곱했잖아. 얘 제곱하는 거지. 그럼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I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만 순허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맞니? 아니니?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결국에 알파가 될 수 있는 애는 A 플러스 BI가 될래? 혹은 A 마이너스 BI가 될래? 이렇게 되겠지 뭐. 이해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알파가 한근이었지? 그럼 다른 한근은 당연히 뭐겠어? 알파 바겠지? 그럼 걔는 뭐겠어? A 마이너스 BI가 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I가 되겠지? 즉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이 근이 누구의 근인지를 보니까 18번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 x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6의 x 플러스 3p 플러스 9는 0이라는 식의 두 근이 알파와 알파 바겠구나. 누군지 나중에 생각하자고.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 상태일 때 이제 뭐 하라고 시킨 거야? 실수 P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네. 확인됩니까? 야, 근데 생각해봐라. 잠깐만, 이게 맞나?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똑같은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거 A 플러스 AI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A랑 B랑 똑같다며. 아니면 여기 A 마이너스 AI라고 쓰거나. 마찬가지겠지. 이거 이해되냐, 안 되니? 이것 때문에. 확인돼? 그럼 다 있지 뭘. 야, 근각에서 관계하자. 두 근의 합. 그러면 아무거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어차피 똑같이 2A 되는 거 똑같잖아. 뭘로 더하든 상관없겠지? 그럼 그냥 이걸로 가져가자. 그러면 2A가 뭐가 되는 거야? 2P 플러스 6. 두 근의 곱. A제곱 플러스 A제곱이잖아. 그러면 2A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P 플러스 9.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식 A가 뭐야? P 플러스 3이지?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맞니 아니니?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럼 안 하고 뭐해?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빨리빨리 시작하지 못하겠어? 나보다 늦기만 해봐. 오늘 다 남을 거야. 나 뒤로 또 수업 있는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P값 찾으라고 했잖아.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지? 그럼 P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아니면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정답으로 적어야 되거든? 어떻게 적을 거냐? 문제 맨 마지막 줄 보잖아? Q가 뭐라고 나왔어? 실수라고 나왔지? 그 힌트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허근 알파를 가진다 그랬잖아. 허근을 가지게 만들거나. 그럼 원래 있던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판별식 써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냥.
확인되니? 그러면 판별식 쓰면 너네 이거 못 풀겠다. 그냥 대입하자.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하자. 그럼 첫 번째 P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내가 해야 돼? 이거잖아.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실근이야 허근이야? 판별식 쓰면 0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럼 허근되는 거 맞구만. 맞죠? 그럼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은 0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 쓸 필요도 없지. X가 0이라는 실근을 가져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 뭐야? 허근한 얘기네. 이게 마지막 한 번 더 찾아야지. 됐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러면 투스텝 1, 2, 3, 4 이거 맞아? 아마 맞아요. 이거 맞아? 은규? 투스텝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냐고. 세 유리수 A, B, C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야,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3BX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는 식의 한근 X가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다른 한근은 당연히 뭐겠어? 뭐?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서 켤레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왜 안 돼? 루트 3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뭐 왜? 아니야? 아니. 내가 뭐 잘못 봤어? 문제? 이거 아니야? 아니요. 왜? 루트 3이 있으니까 다른 한건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해서 시정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뭐 돼? 7 플러스 4 루트 3 되지? 여기다가 A 곱하고 더하기 루트 3을 I 곱하면 3 플러스 2 루트 3이잖아. 그럼 B에다가 3 플러스 2 루트 3 곱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C 하면 0 되는 거잖아. 왜? 뭐 잘못됐어? 어디? 2 플러스 루트 3이 한근 알파라고 나오지 않았어? 한근이 알파. 한근. 그럼 X라고 봐도 되잖아. 처리해.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유리수 부분하고 무리수 부분으로 나눠. 그럼 유리수 부분 7A 플러스 3B 플러스 C 되는 거지. 여기다가 더하기 무리수 부분 4A 플러스 2B 그리고 루트 3 곱한 거잖아. 이게 0이잖아. 그러면 7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0 되는 거고 4A 플러스 2B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로 놓으면은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니까 A, B, C가 각각 얼마인지는 못 찾아. 한 문자 된 식으로 정의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A는 그냥 A야. 그러면 B는 여기 풀면 나오잖아. 마이너스 2A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2A 대입할 거야. 그럼 7A 마이너스 6A A 플러스 C가 0 되는 거잖아. 그럼 C가 뭐야? 마이너스 A로 바꿔둔다는 얘기네. 그러면 결국은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AX 마이너스 A가 0으로. 그러면 이때 A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근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이렇게 생각하자고. 근각에서 관계로 갈 거야. 자, X가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이랑 다른 한 근 베타잖아. 두 개 더한 게, 즉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더하기 베타까지 계산한 게 2 루트 3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마이너 2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베타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았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계산은 니네가 해도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대입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 왜?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능력이니까. 요거 때문에. 0 되는 거. 그러면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이 둘 다 0 되겠구나. 얘네 둘은 계산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다음 문제 넘어가. 자, 2번.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찾아라? 절대값 나왔네? 2번. 절대값. 2x 마이너스 1에다가 이게 x 플러스 a잖아. 그럼 우리는 범위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이상일 때로 나오는 거 이제 굳이 안 해봐도 알겠지? 자, 2분의 1보다 작아. 음수잖아. 그러면 마이너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a 되는 거지. 그러면 3x가 1-a 되는 거지. 그럼 결국 x가 뭐란 얘기야? 3분의 1-a 되는 거지. 이때 얘가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범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해가 없다고 했잖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3분의 1-a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풀자. 6 곱할 거야. 그러면 2-2a가 3보다 이상 되겠지? 이항하면은 2a 남고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 2 하면 되겠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면 2x-1이 x 플러스 a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x가 뭐야? a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해가 되려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지. 해가 없으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면 돼?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왜? 뭐 잘못했어? 잘못 계산했어? 어디? 이항할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얘 또는 얘잖아. 아무 범위는 상관없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하이면 다 된다는 얘기네. 그럼 해가 무조건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A의 뭘 구하래? 정수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 찾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 1. 맞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쪽에도 해가 없어야 되고 이쪽에도 해가 없어야 되지. 둘 다 해가 없어야 되지. 또는이 아니라 AND야. 여기도 없어야 되고 여기도 없어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알겠어요? 그럼 이 범위 내에 있는 가장 큰 정수, 최대의 정수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어? 좋아. 그럼 다음 문제 가요. 3번. 몇 분이야? 시간이 모자라면 템포를 올려야지. 시간 충분해. 절대값 안 해. 절대값. 아니다. 소정이가 문제 풀어보고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건 못하겠다. 괜찮다고? 남아서 풀면 되지. 다 같이. 시간 남잖아.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어? 뭐 문제 푸는데 뭐 한 30분씩 걸리겠냐? 5분이면 되겠지? 이거 풀으라고 그랬잖아. 맞죠? 이번에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몇 개야? 2개로 돼 있지? 야, 골 때린다. 그러면 이거를 안쪽에서부터 절대값을 해결해서 나오면 힘들어. 범위를 나눠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깥쪽부터 벗길 거야. 그럼 봐.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절대값, 여기 바깥에 있는 노란색 절대값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x의 범위는 모르겠지만 절대값 x-1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한 게 x-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x-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풀마로 붙어서. 확인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냥 여기부터 해석하는 거야. 절대값 x-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게 x-1이라고 가정해 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절대값 x-1을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는 범위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나눠버려 그냥.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나누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 x 플러스 1을 계산한 게 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x가 얼마라는 얘기야? 0밖에 더 있겠니? 범위 만족하지? 하나 찾은 거야. 그럼 다시 x가 1보다 이상이면 그때는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만족하는 x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하나요 찾은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두 번째 범위는 뭐라고 보면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게 여기서 마이너스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는 거지? 여기서 범위 다시 나눠. x가 1보다 작아. 네. 1보다 작으면 마이너 x 플러스 1을 한 게 마이너 x 플러스 3 되는 거지? 여기도 만족하는 x? 없지? 소거될 거니까. 맞아? 그럼 그 다음 x가 1보다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 뭐야? 1보다 이상이 돼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 x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풀면 2x가 4잖아. x가 얼마라는 얘기야? 2. 그럼 범위 안에 들어오지? 하나 더 찾은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x는 뭐다? 0이나 2구나. 이렇게 해버려. 범위를 못 나눌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넘겨야지 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정답 봐봐. 아이고 다리야. 정답 보려니까? 같이 봐. 정답에 보면은 0이랑 2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절대값 벗길 때 범위 안 나눴지? 그것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 여기 이거 못 나누잖아요. 그치? 어렵잖아.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막 비교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찾아. 확인했지?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 내가 찾은 x값 두 개 나왔지? 직접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버려. 그게 더 빨라. 여기다 0 대입할 거야. 0.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1 빼기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붙었잖아. 그럼 1로 바뀌지. 이쪽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다르지? 그때 빼는 거야 그냥. 그게 훨씬 빨라.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놓고. 그럼 자 이제 이거 2 대입하자. 2 대입하면 1. 절대값 1이니까 그냥 1이지.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 1. 절대값 취했으니까 다시 1 됐지. 2 대입하면 1. 되잖아. 그럼 이거만 정답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버려. 이거를 원래대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범위를 나눠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결국에 이 안에 있는 절대값을 벗기려면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 x-1이 2보다 크냐 이상이냐 아니면 절대값 x-1이 2보다 미만이냐로 나눠서 풀어야 돼. 2보다 이상이면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x-1이 1에서 마이너스 2를 계산한 게 x-1 된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걸 풀면 절대값 x-1이 x 플러스 1하고 똑같지? 여기서 다시 범위를 x가 1보다 작을래, 1보다 이상일래로 나눠야 돼. 그러면 우리는 요 과정을 생략한 거야, 여기까지를. 요 과정으로 나누는 걸 생략하고 그냥 바로 벗겨서 이거 아니면 마이너스에 x-1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냥 범위 나눠서 풀었지. 그래서 해를 두 개를 다 찾았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다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여기를 우리가 생략했으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걸 마지막에 그냥 대입해서 확인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범위 나누기 빡세. 이거 만족하는 범위 찾으려고 하면 이거 지금 당장은 모르거든? 뒤에 가면 나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거 만족하는 범위 찾으라고 하잖아?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보다 크다고 나왔지. 그러면 3보다 크 이상.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하야.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는 걸 뒤에 가서 배우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벗겨.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풀어. 식을 써놓고 놨더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나눠. 할 수 있는 것만 해. 마찬가지로. 찾아놨지? 그럼 이 중에서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 안 되는 애 지우고 되는 애만 정답 체크. 이렇게 생각해버려.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걸로 풀어 그냥. 확인됐지? 3번은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으로 가자.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 4번.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잖아.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네? x랑 y 뭘로 할까? 그래. 그러면 2x의 제곱 1차항 보면은 플러스 y-1의 x.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얘가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돼줘야 된다 그랬잖아. 확인돼요? 그럼 이 상태로 딱 놨을 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란 얘기야? 개수가 정수가 되려면. 이걸 내가 만약에 분해를 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x 어쩌고 저쩌고 y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다시 뭐 x 어쩌고 저쩌고 y 어쩌고 저쩌고 상수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확인돼요? 여기가 2x 제곱이니까 2 아니면 1로 분해될 거니까. 그럼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얘를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잖아. 그럼 이걸 0 만드는 x 값을 찾아라, y 값을 찾아라 하면은 여기서 얘가 0 되고 얘가 0 돼야 되지. x랑 y가 둘 다 뭘로 나와? 실수로 등장하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주어진 식을 0이라고 놓고 여기 보이는 애를 하나의 2차 방정식 취급했을 때 그 x가 만족되는 애들이 뭐라고? 실수다.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을 가진다로 접근을 해버릴 거야. 인수분해가 당장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판별식 써버리면 되는 거지? 자, 판별식 가자. 그럼 어떻게 돼? y-1에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에다가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m을 곱한 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마저 전개해서 쫙 풀면 9y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8y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8m이 0보다 이상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확인됐니? 그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거식을 우리가 봤을 때 판별식으로 만들어 놓은 요식 보이지? 이걸 만족하는 y 값이 마찬가지로 뭐여야 돼? 실수여야 되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y 값은 실수가 대입이 될 거야. 실수를 쭉 대입해서 무조건 0보다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식을 가지고 2차 함수라고 취급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얘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지. 지금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네. 이해 안 되지? 그럼 그냥 가. 자, 이걸 만족하는 y가 실수여야 되지. 실수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이상이 나와줘야 돼. 다시 말하면 요 그래프의 최소값이, 이걸 계산한 최소값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식을 계산한 최소값이 0. 맞아요?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근데 식의 모양이 보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이잖아. 2차식으로 변형했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 뭐 하면 돼?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 9에다가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잖아. 나 1 필요하지? 마이너스 1도 추가해주고 플러스 1 마이너스 8m이라고 써버리면 되지? 그러면 요거 3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공부 안 하는 현석이 어떻게 해야 돼? 부준역이랑 붙였고 영원히 옆반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9에다가 y-1의 완전 제곱 마이너 9 플러스 1 마이너 8m을 계산한 게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 8m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계산한 게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 여기니까 이게 최소일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풀어. 그럼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만 이해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 이하 나오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켰어?
정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정수 m의 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는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정답 뭘로 적어야 돼? 빨리 생각.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될 때. 뭘로 적어야 돼? 모르겠어? 일단 m이라는 숫자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m값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뭐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 n값에 무언가 정수가 마이너스 1보다 얘네가 대입이 됐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 식이 여기 보이는 요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요 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도 완성이 돼서 n값이 뭔가 정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 값이 항상 0보다 이상이 되는 y값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해서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만 맞추면 돼. 문제에서 지금 생각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수가 모두 뭐라 그랬어? 정수인 두 1차식이 곱이 되는다 그랬지. x랑 곱해지는 애도 다 개수가 정수여야 되고 y랑 곱해지는 애도 정수여야 되고 상수항까지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되게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조건만 맞춰주면 돼. 정수가 된다는 조건. 아직 우리가 이걸 풀었을 때 개수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n값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 눈에 보이잖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 식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니까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확인되니? 그럼 자, 이제 이 상태로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마저 인수분해를 해서 개수가 정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 쓰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x에다가 마이너스 y-1의 완전 제곱되는 거지. 여기 2랑 1로 분해하고 요거 그냥 k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그냥 k잖아. 그러면 k랑 k로 분해했을 때 플러스 k만 남기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지. 그럼 어때? 2x 마이너 k니까 마이너 y 플러스 1로 분해되고 다시 x 플러스 k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1로 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봐. 그거보다 작은.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 2가 돼버리지. 이러면 어때? 일단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지. 그럼 플러스 3이 된다라고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지. 확인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최소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y가 실수니까 실수가 나오게 한다. 최소값이 무조건 0보다 크다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 이 식의 모양이 다시 뭐가 돼줘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실근을 가진다? y가 단순하게 실수다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식의 변화를 한 번 더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자, 일단은 얘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확인됐지? 그럼 이렇게 풀게 되면은 개수들이 다 정수가 되게끔 나온다 해서 일단 판별식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 봤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 그러면 y-1에 완전제곱 플러스 8에다가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 m을 계산한 것까지 계산을 했지. 그래서 이 식을 쫙 전개했더니 9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y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8m까지는 일단 그대로 쓰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만들어낸 이 식의 모양이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걸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 분해가 돼버리잖아? 개수들이 전부 다 정수인 형태로 분해가 돼버리면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는 x값도 어때? 한 가지 형태로 나오겠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냐 안 되냐? 잠깐만 말 좀 해줘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걸로 하지 마. 는 0이라고 했지? 그네 멋있어. 어떻게 돼? 4분의 마이너스에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1이지. 풀마 루트 y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8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m 되지. 맞아? 이때 문제를 다시 봐. x, y에 대한 이거일 때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개수가 모두 정수야. 맞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버리게 되잖아. x 값이 무슨 수로 나오겠어? 유리수로 나오겠지. 루트가 나올 수 있어 없어 x에? 개수가 모두 정수라면 못 나오지. 다시 말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가 사라져야 돼. 맞아?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 완전 제곱식. 그걸로 가자. 그러면 y-1에 완전 제곱 플러스 8에다가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m을 계산한 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싹 전개 하면은 아까 우리 해봤잖아. 9y의 제곱에 마이너스 18y에다가 마이너스 8m에 플러스 1이지. 이게 완전 제곱식. 그럼 여기서 판별식 만들면 뭐가 나와? 0 나오면 되지? 이러면 이해되지? 심플하지? 이렇게 가. 확인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라는 얘기에서부터 이 식을 0이라고 했을 때 풀었을 때 x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유리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개수가 정수니까. 그러면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소거 돼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 0이 돼. 이렇게 따라가 버려. 그게 제일 깔끔해. 알겠어요? 요 흐름 자체는 좀 알아도 요 문제는. 확인? 그럼 자, 마저 풀면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그냥 얘가 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바로 n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걸로 끝. 됐습니까? 네, 이렇게. 몇 분이야? 그냥 5번하고 6번은 다음 시간 할까? 아니면 오늘 할까? 안 궁금해? 막 궁금해 미칠 것 같고 그런 거 없어? 신장 어때? 그러니까 어떠냐고. 아 괜찮아? 넌 다음 시간부터 절로 가. 7시에 저쪽 반에서 와서 수업 듣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자. 이어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 4번까지 했는데 문제 좀 체크 좀 해봐. 투스텝에 4번 문제 있지? 이거 체크 좀 해놔. 그래서 요 흐름 자체를 좀 알아도 두 번째 선생님이 풀이한 걸로 기억해라. 그 다음에 원스텝에 17번 있지? 이렇게 4차식 나오는 거 2차식으로 차수 떨궜지? 그렇게 푸는 거 방법 좀 봐두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원스텝에 또 있죠? 요것도 별표. 그래서 별표친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125쪽에 9번 안 했거든? 근데 아까 우리 유제에서 똑같은 문제 나왔었잖아. 그래서 9번에다가 별표치고 9번도 꼭 다시 한번 확인. 그래서 지금 별표친 문제들은 좀 더 공들여서 여러 번 좀 풀어봐. 그래서 확실하게 내 거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숙제는 일단 4번까지는 다 풀고 틀렸던 문제들 본인이 질문한 거 내가 수업 시간에 푼 것들 다 그리고 5번하고 6번 투스텝에 있는 거 안 했잖아.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봐.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들어가자. 확인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